안녕하세요. 에어라요가입니다. 오늘은 손, 손가락, 손목이 아프거나 저리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프다고 해도 엄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손가락 전체가 뻐근한 분도 있고 아프다기보다 저리는 증상이 더 심하신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 진단면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 원인, 또 개선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손가락 통증, 저린 증상을 증상별로 나누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크게 6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증상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 두 번째는 손목 건조염. 일반적으로는 엄지손가락 쪽에 검정염을 말하기 때문에 별명 두켈뱀, 세 번째는 방아쇠수지, 네 번째는 관절염. 그 안에서도 대인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촉골전달 증후군, 여섯 번째는 삼각성 이온골 손상, TFCC 손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증상은 다르지만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건조염,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건조염, 방아쇠 수지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시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임산부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확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각각 증상과 감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후에 어떤 진단명이든 손가락, 손목의 통증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은 목 견주에서 시작해서 어깨 동가에서 발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이어가는 신경, 전준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통로,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전준신경이 지배하는 부위,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팡 이 부분이 저리거나 손목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없고 주로 야간에 증상이 심하고 아침 일어났을 때는 손이 긋거나 현령이 생깁니다. 감별 진단하는 방법은 손목을 아래로 꺾여서 1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손바닥 쪽이 따뜻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준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부위를 두드리면 손가락 쪽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오면 그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목 건조염, 두케를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건조염은 손목을 지나가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 이 막을 건조라고 하는데 그 건조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 부위에서 발생하고 이 힘줄은 종안 부분에 있는 근육, 좌무지 외정근과 단무지 신근 그 두 가지가 손목 부위에서 인대가 되어 건조 사이에서 마찰을 유발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엄지손가락 쪽 손목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별 진단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말아준 상태에서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손목 건조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방아쇠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아쇠수지는 검정염의 하나인데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튕겨지면서 펴지기도 하고 딸깍 소리가 날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아니면 중지, 약지손가락에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손가락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 부분을 누르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부위가 염증을 일으킬 경우 그 부위가 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거나 구부리는 동작이 힘들고 특히 아침에 뻣뻣함과 견직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안쪽에는 힘줄이 있고 또 힘줄을 감싸고 있는 림 모양의 활자 또 콘초가 있는데 활자가 부어서 좁아지거나 아니면 힘줄이 붓거나 결절이 있을 때 힘줄과 활자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맞잘 아니면 염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콘초염, 방아쇠 스지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떻게 감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손목 손가락의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몸 전체를 크게 보면 혼돈점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점이 손목 손가락의 통증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아픈 부위는 손목 손가락 그 부위에 있지만 어깨도 팔, 종腕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목 손가락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런 손목이나 손가락에 있는 혈관, 신경은 다 목이나 몸통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나 팔 근육이 문지면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손목 손가락 부분을 다치기 쉽고 또 손목 부분을 보면 종腕 부분의 근육들이 가늘어지면서 콘이 되어 있습니다. 인데 이런 조직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腕 부분의 근육들이 문지면 당연히 콘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해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손가락 부분도 작은 근육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근육 인대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기보다 미세한 동작을 담당하는 근육들인데 팔, 어깨 이런 큰 근육들이 문지고 뻣뻣해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대신에 발가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일을 해야 되게 되어 과사용이 되면서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문지고 있는 목, 어깨, 팔 근육들을 꼼꼼히 마사지, 스트레칭하고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들을 때 손가락, 손목도 써야 되지만 발꿈치, 어깨 이런 관절들도 움직이고 이런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 종腕 부분도 팔, 어깨 주변의 근육들도 또 몸통 부분 이런 근육들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힘이 센 근육은 당연히 큰 근육인 몸통에 있는 근육입니다. 코어 그리고 어깨 주변의 근육들,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 그 다음에 팔, 종腕, 손 이런 코어 근육 그리고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 이런 힘 센 근육들이 잘 활성화되면서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발 근육, 손 이런 부분에 덜 무리가 가는데 코어가 불안하고 코어랑 또 함께 쓰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 어깨 주변의 근육들도 불안하고 근데 무거운 거는 어떻게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크고 힘이 센 근육 대신에 원래 약간 근육 발이나 손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끌어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사용이 되면서 근육들은 뻣뻣해지고 문지고 또 발꿈치나 손목, 손가락 이런 관절들에는 무리가 가서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도 손목 통증이랑 똑같은 원리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손가락의 통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자는 손목 손가락 부분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아니면 주사나 청격파로 통증이 있는 손목 손가락 부분만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다시 손을 많이 쓰면 재발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발 근육, 어깨 근육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그 후에 코어, 또 견갑대 안정화 이런 근육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손목 손가락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 어깨, 발, 손 근육을 풀어주고 견갑골 안정화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까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